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나스닥, 고퍼스 20%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으로 좀 단타를 쳤고, 코스닥, 고퍼스 단타를 치면서 좀 막판에, 좀 홀딩을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 조금, 그리고 또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질 거는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코스닥 고퍼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죠? 오늘 FOMC 회의가 있으니까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항생이 간만에 문을 열었는데, 그죠? 월, 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인가요? 화, 수, 내일이 목요일이에요. 수요일, 3거래일 만에 문을 열었는데,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1.18%. 더 하락을 했다가 메꿔지는데, 하락세가 굉장히 안 좋았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일 중국이 문을 엽니다. 중국이 문을 여는데, 오늘 항생 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음봉이 크더라게 생겼어요.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위에 상단이 맥혀 있다. 저항대가 걸려 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음봉이 어제 나오는 음봉이 아니라 오늘 음봉이 나오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FOMC가 끝났으니까 악재 소멸 아니면 악재 반영 이제부터 침체가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금리 인상은 끝났으니까 다시 상승을 할 것인가?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죠? 주가가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여기서 어떠한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방향성이 나오겠죠. 적어도 이번 주 지나고 오늘 발표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의 방향성이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안으로는 25bp 인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거는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리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연준 위원들 셧다운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셧다운이 아니죠. 그 입을 셧다마우스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을 나불나불 될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주식에 아주 미묘하게 작용을 할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지표라든지 어떠한지 오늘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지 저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투심이라는 게 이제 다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뭐 주도는 지금 투심이 고버스로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 골디락스 천천히 상승을 한다. 근데 제가 고퍼스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그 실적 발표할 때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FOMC가 있다 그래도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게 쭉쭉쭉쭉 상승을 했어요. 그죠? 막 13,000 이때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늘 FOMC 회의하고 무슨 파월이 야 이러다가는 진짜 니들 다 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기업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점을 많이 높였는데 고점은 높여지지 않고 상단에 딱 걸려 있고 그죠? 고점도 좀 이렇게 많이 높여진 상태에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요 항상 한 방향으로 가질 않죠. 그죠? 코스터라니 개끈 이론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생각보다 침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제는 투심이 하방으로 잡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나오니까 어제 미국 나왔던 음봉이 다 나왔죠. 그죠? 다 의미 있는 음봉이에요. 그리고 빠진 것도 뭐 그냥 0.5% 이내로 빠진 게 아니라 1%, 거진 1%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오늘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추세 하락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보면 이평들이 이제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이평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는 거. 그죠? 이평이 지금 밑에 다 깔려 있거든요.
이 이평을 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부터 만약 하락을 한다, 고버스가 맞다, 침체가 왔다, 투심이 하락을 가리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이평수를 깨려고 굉장히 많은 그 요동을 칠 거예요. 그죠? 오히려 상승하는 게 더 쉬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특히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리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당장 이제 잠깐만 3시 30분이니까 장 막판쯤에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요동을 치는지 꼬리가 하늘로 가는지 밑으로 꺼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장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에코프로가 주저앉았죠. 제가 그랬죠. 에코프로 이 쌍봉 요 쌍봉 보고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 이게 주저앉았죠. 야, 그래가지고 오늘 그 제가 이제 코스닥 고퍼스로 투자하는 이유가 이 2차 전지가 너무 오버슈팅이 너무 오버슈팅 한 3번 4번 부르짖을 정도로 오버슈팅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한번 조정을 받아야겠다.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분기별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죠?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좋고 근데 너무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땡겨왔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죠? 과거에, 미래에 있는 자원까지 다 땡겨다 써버리면 지금 당장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오늘 이제 그 제가 코스닥 고버스를 정리하면서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수익률이 좀 커가지고, 생각보다 커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가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요. 그죠? 전적 깨고 나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이 위에서 다시 한번 뭐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든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이거 깨고 내려오면 이때 투자하는 게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죠? 상단 하단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상단 이건 절대 못 뚫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뚫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 망가지고, 다 지표 망가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도 한번 2평 한번 날려볼까요? 그죠? 떨어지려고 그러면, 무섭게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이 평이 뭐 너무 벌어졌네. 문제가 되는 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그 뭐 에코프로만 일단은 딱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 에코프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거진 개미들이 이제 거진 다 주가를 올려놓다시피 하고, 거진 묻지마 투자, 아니면 영끌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나오던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다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상승.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제대로 된 눌림목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돈 있는 놈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이거 사나요? 안 사지. 그죠? 올리 개미잖아요. 개미라 그러면 벌써 만약 이게 개미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 주가를 움직였다 한다 그러면 한 번 터지고 실망했죠. 그죠? 2번 터지고 떨어지면서 여기 실망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약세가 되는 거죠, 약세. 그게 어디서 나와요? 거래량에서 나오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위축이 돼 버렸어요. 거래 대금이 위축이 됐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코스닥 그거 산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상당히 좋잖아요. 이제는 또 삼성전자 우리가 계속 봐줘야 돼요.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오고, 뭐, 요새는 또 반도체하고 방산이 뜨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가 치고. 자동차도 괜찮고. 근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 차트 보면, 그죠. 한번 언젠가는 배팅을 한번 해야겠죠. 그죠? 배팅을 해야 되는데, 전저 가까워졌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히려 여기서 상승을 한다, 그죠? 미국장이 전고를 뚫고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상승도 괜찮다. 박스를 짧게 당긴다 그러면, 그죠? 상승도 괜찮다. 그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죠. 전 고까지만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부터 대략 뭐 3%, 그죠? 3% 선이니까, 그죠?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다. 양방으로 다 생각을 해봐도 된다. 마음은 고퍼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예상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홍콩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조정 받을지 그것도 확인해야 봐야 되고요. 환율이 오늘 지금 0.9, 1333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340원대에서. 그죠? 근데도 아직도 높죠. 높은데 간만에 음봉이 좀 더 길게 나올 뻔 했는데 나오다가 말았네요. 쭉쭉쭉 빠질 때 1% 이상 쭉쭉쭉 빠지면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채권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이게 음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채권 가격들이요. 채권 가격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채권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다. 돈이 지금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상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중국이 열리면 또 중국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본은 계속해서 휴무고, 그죠?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 이루어지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떨어지죠. 그죠? 금리 올린다고 그러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예요, 유가. 유가 제가 73불 무너지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네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유가가 무너지면 뭐다? 약세, 침체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가가 오늘 조금 세게 빠지네요. 마이너스 2%. 그러면서 금값 계속 상단에서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리 가격도 지금 하단에 딱 잡혀 있죠. 얘도 지금 건너건너해요. 요건 진짜 음봉 하나 쭉 나와버리면 진짜 이렇게 음봉 하나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대책 안 씁니다. 그래요. 미국은 다 받고 빅스도 어저께 조금 움직였는데 그리고 유로스톡스가 조금 오늘 현재 0.6% 올라가는데 어제 음봉이 너무 세가지고 그죠? 좀 상승한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지금 유럽이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음봉 또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죠? 요 전고만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유로스톡스 50 고퍼스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264 이 정도만 깨준다 그러면 근데 너무 지금 판을 넓게 벌려놔가지고 지금 3개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코스피만 가지고 가는데 코스닥이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코스닥도 들여놓고 나스닥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스닥 들여놓고 그죠? 나스닥도 정보가 없고 유럽은 더 정보가 없는데 엄한 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거 어디죠? 인도네시아가 좀 조정 먹고 인도가 괜찮은데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죠? 여기 보시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퍼진다. 오늘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볼 것도 없죠. 외국인들 그냥 일봉으로 볼게요. 오늘 9,000개 그죠? 마이너스 9,000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근데 외국인들이요 현물에서는 그동안에 빼지를 않았어요. 그죠? 빼지를 않았어요.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오늘도 선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빼버렸죠. 어제 12,000개 사면서 저기를 했는데 오늘 대략 12,000개를 또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파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매기가 상방으로 잡힌다. 투심이 상방으로 잡힌다 그러면요. 선물 가지고 또 쭉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외국인들 선물 움직이는 거 보고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파월이 미국이 양봉으로 쭉 서버린다 그러고 내일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현물에서 매집하고 선물로 쭉 땡겨 올리고 매집을 해가서 쭉 땡겨 올린다 그러면요. 같이 동참해서 올라타는 것도 레버리지 올라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니 선물 8,000개. 그죠?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그죠? 금융투자 1,900개. 기관이 대략 팔아버렸고. 기관이 대략 한 700개 정도 팔아버렸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 또 100만, 삼성전자 100만 개 사들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빠졌네요. 4% 빠졌네. 그죠?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나스, 코스닥, 고퍼스 진짜 투자할 만해요. 아직도 먹을 거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무너진다 그러면요.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나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또 오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일부터 또 2차 전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음, 제가 오늘 어, 투자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어, 제가 이제 그 인버스니까 제가 이게 미래에셋 이름이 뭐지? 이름을 좀 보여드려야지. 제가 하는 게 요거죠. 미래에셋 인버스 2X 코스닥 150 선물 ETN이에요, ETN. 요게 조금 가격 형성이 잘 돼가지고 요걸로 투자하고 있는데 요게 아침에 시작하면서 시가가 1.32%예요. 근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 레버리지 ETF거든요. 그거는 ETF예요. ETF니까 가격 반영이 바로 실시간으로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2.5%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진. 그러니까 갭 차이가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이제 아침에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코스닥 150 기준으로 1% 그래가지고 인버스 기준으로 2% 내에서는 한번 시가에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등락폭이 컸으니까 해가지고 단타를 한번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 9시 다 되기 바로 직전까지 요 상태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 잠깐만, 이 가격 형성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3틱 정도 위에다가 이제 매수하겠다고 해놨는데 다행히 요 언저리 가격에서 거래가 됐어요. 시가에. 시작하면서 그냥 플러스 1% 그냥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이게 그냥 마이너스 2.5%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안 했겠죠. 그죠? 이거 시가가 마이너스 1.32%였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볼까요? 스닥 아, 레버리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삼성 음, 음, 대신 코덱스 150 코덱스 150 레버리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볼까? 어디 갔어?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빨간불 켜졌고, 다시 왔습니다. 요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거든요. 요거는 시가가 아까 전에 1.32였잖아요. 플러스 1.32. 이거는 시가가 마이너스 2.37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침에 시가에 거래되자마자 플러스 1%가 그냥 생겨버린 거죠. 요거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다행히 거래가 될까 했더니 거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ETN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연찮게 거래가 잘 돼가지고 그것도 생각보다 좀 많이 샀어요. 한 이 비중을 시가에서 그렇게 많이 사진 않는데 비중을 한 20% 정도 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생각보다
오늘 수익도 괜찮고. 근데 그게 홀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아, 굳이 고퍼스를 지금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퍼스를 양쪽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팔고 났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냥 가지고 있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가지고 좀 단타를 쳤고요. 어, 자동차 쪽으로 좀 A가 들어가나요? 자동차, 그죠? 자동차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고민을 해봐야죠. 자동차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언젠가는 저거 터집니다. 그리고 고객인탁금이 7시 5월 2일 날 54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신용잔고가요. 19조 1000억까지 밀렸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저렇게 빠지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뭐 2차 전지뿐이 알겠지만 좀 많이 빠지겠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개미 거래 대금이 어제 11조라고 했잖아요. 오늘 12조. 12조 5천억.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 전에 15조, 12조, 14조, 16조, 14조, 15조 이렇게 했었는데 거진 13, 14, 15, 16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11조까지 빠지고 12조까지 빠지고요. 근데 코스닥이 더 심하죠. 코스닥을 17조, 18조, 15조, 17조, 19조, 14조, 14조. 거의 15조, 15조예요. 14조 9천억이니까. 15조, 15조가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거래가 안 되고, 거래 회전이 안 되고, 그죠?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약세장에서는 주가 빠지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투심이 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좀 홀딩을 할까 그러다가 일단은 좀 진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 어, 유럽도 삐삐리 오늘 일단은 나와야겠죠, 그죠? 지수 봤더니 미국도 조금 이거 본장 열려봐야지 알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야 진짜 그죠? 그리고 원자재가 이 유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것도 유가가 왜 빠지는지 이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훅 빠지잖아요. 음봉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유가 빠지는 거 그냥 연결되죠. 미국장 음봉 플러스 유가 하락. 그러면요 침체 경고죠. 경기 위축이죠. 침체라기보다 경기 위축. 경기 위축에 지금 배팅을 한 상태거든요. 그죠?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금이나 은이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돈은 이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되고. 어제 뭐 금융권 위기라 그랬는데, 워렌 버핏이 뭐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1334원, 33원까지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스위스 프랑은 별로 움직이질 않는데, 그죠? 계속 빠지네. 뭐 금융위기도 그렇게 아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되려 더 뜨고 있네요.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모르죠. 뭐 알아서들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을 한번 보셔야 되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좀 늘려야겠죠. 만약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밀려서 음봉이 나오고 어떻게 와리가리 하다가 꼬리가 밑으로 처진다. 꼬리가 처지는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고버스 좀 더 매집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FMCA가 어떻게 끝날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고버스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요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 이거 여기 이거 무너지면 진짜 겁나게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무너질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무너지면 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죠. 이 생떼 같은 내 돈, 진짜 피 같은 내 돈인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보면서 아까 제가 팔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2시 반인가? 그죠? 2시 20분. 2시 20분. 여기가 2시 20분이에요. 2시 20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죠.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슬슬 빠지던 게. 전저 뚫으면서 2시 20분에 쑥 빠지더라고요. 이때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버슈팅 나온 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버스를 정리하게 된 계기거든요. 이때 빠질 때 좀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마음 아파서 했을 텐데, 사실 저는 오늘 7만원 무너질까? 아닐까? 7만원 원자리에서 버틸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6만 7천 원까지 밀렸어요. 8.73%. 2차 전지가 계속 버티는지, 아니면 내일 반등을 하는지, 계속 무너지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쌍봉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